비비크림은 사실 회색이어야 돼요. 왜요? 공동 개발에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요즘 비비크림. 네, 맞아요.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커버력이 아쉽네 이런 얘기 안 나온다니까요, 대표님. 여기에 제가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광 자체가. 네.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입니다. 오늘은 2025년 뷰티계에 불어오는 이 심상치 않은 바람, 뉴트로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템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00년대 우리 화장품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 아이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전문가 친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께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청담동 금손으로 한번 뵌 적이 있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박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쇼호스트고요. MG 대표 쇼호스트라는 말도 가끔 쓰기도 하는 쇼호스트 리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문화적으로는 유트로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화장품 쪽도 이 유트로 트렌드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밀레니엄 시대를 막 지나서 왜 그 밀레니엄 화장 아시죠? 맞죠. 완전 매트 뽀송에 두껍게 커버하고 눈, 코, 입 다 선명하게 했던 진짜 약간 이목구비가 완전 나대게 메이크업 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리코님은 뭐 떠오르시는 거? 사실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선크림 바르고 안경 끼고 공부하던 친구여가지고 뭔가 화장품은 잘 모르는데 그 엄마 파우치에 늘 비비가 있었고 비비랑 콤팩트 그리고 제가 딱 그 20살 되면서 그때 추천해 주셨던 게 비비였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지금 리코님이나 저처럼 화장하잖아요. 촬영 감독님이 저기 파우더 닦아주세요. 기름 잡아주세요. 막 이랬었어. 바로 끌려갈 것 같은데요, 저. 그런 메이크업의 트렌드를 확 바꿔준 게 바로 비비인 거죠. 쉬어하게 빛나고 윤기 있는 이런 피부 표현이 K-뷰티의 키워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2000년대 초반 비비크림이 있긴 있었어요. 저한테 비비크림 시작은 슈라맥이었거든요. 완전 시멘트 컬러. 사모님 템이었어요. 피부과 잘 다니시는 그 템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제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던 거는 한스킨. 맞아요. 비비크림을 이끈 3대장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각인되기 시작한 그런 원적 격이 맞아요. 바로 한스킨 비비크림이었어요. 제대로 알려지게 된 거는 2006년쯤에 게리뷰티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첫 프로그램의 첫 번째 리뷰 제품이 한스킨 비비크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리뷰를 하고 빵 터져서 홈쇼핑으로 진출해서 완판 행진을 벌였다고 해요. 30, 40대에서 20, 30대까지 확 내려와서 10대들도 막 비비크림 발라야 돼 이러면서 광이 나야 돼 뭐 이런. 그래서 요즘에도 비비하면 뭐 한스킨 아닌가?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제가 막 써보던 때는 아니긴 하지만 좀 잘 나가는 언니들이 미샤 빨간 비비 쓰는 걸 맞아, 좀 봤었어요. 맞아. 아예 그 이름이 정확하게 미샤 빨간 비비 이게 한 단어처럼 기억이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난다. 나한테는 빨간색 그 비비는 제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미샤 빨간색이었어요. 그때 이미 아티스트셨어요? 근데 미샤는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 써보고 좋았어요. 이런 입소문이 막 나면서 제품력을 인정받아서 뜨게 된 게 미샤더라고요. 미샤 안에도 비비크림이 되게 여러 종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엄마는 내가 써봤는데 내 취향은 또 초보향이야 라고 하시면서 20살 되자마자 추천해 주셨던 게 미샤 비비. 미샤의 엠퍼펙트 커버는 그냥 진짜 퍼펙트 커버 목적이라 살짝 뽀송한데 초보향이 한방 라인이에요. 한자가 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한방 냄새, 그때 한방 화장품 유행이어서 촉촉하고 영양감 높고 40, 50대 분들도 좋아하시고 건성 분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3대장이 닥터자르트예요. 의사가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프리미엄의 이미지, 비비크림의 정체성을 옮겨오고자 했던 그런 코슈메슈티컬 브랜드. 약간 닥터자르트한테 미안하긴 한데 저한테 닥터자르트는 비비가 약간 연관이 안 돼요. 확실히 미샤가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다른 거죠. 프리미엄의 성분 강조, 닥터자르트. 미샤는 가성비의 친근감, 사용감. 한스킨은 촉촉하고 나이대 상관없이 폭넓게 바른 제품? 요랬던 제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트렌드가 샵 가도 단계가 좀 줄고 이러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뭐 2인원, 3인원 많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혁신적인 느낌이긴 했지. 비비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뭐 피부색도 바꿔주고 자외선 차단도 해주고 프라이머
프라이머 역할도 해주고 심지어 촉촉하기까지 해줘. 이거 하나로 조금 다 끝내는 느낌이 있기는 했죠. 네. 연예인들의 투명 메이크업의 비결이 비비야. 그래서 미국에서 막 사재기하고 그 외국 분들이 봤을 때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한국 여자들 피부가 너무 좋은 거야. 이건 분명히 뭐가 있다. 맨날 어려 보인다, 피부 좋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 와서 또 비비크림이나 이런 거 좀 많이 구매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여행 되게 와서. 맞아요. 이런 비비크림의 탄생 스토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니까요. 있었던 걸로 생각해요. 난 이런 게 제일 재미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비비크림이 원래 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후에 이걸 좀 진정시켜주고 커버해주려고 만들었다까지는 아시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이게 몇 년대에 시작한지 아세요? 비비크림의 시초. 2000년? 90년도? 저도 그런가 했는데 1950년대예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됐어요. 독일의 닥터 슈란맥이라고 하는 분이 시술한 다음에 의사가 발라주려고 환자한테. 그래서 시작된 만들어진 연고 이런 제품이고요.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거는 1970년대에 독일에 파견 나갔던 간호사분들이 사온 거지. 나도 좀 써볼까 하고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병원 아니면 에스테티 이런 데 쓰기 시작한 거고 80년대에 정식 수입돼서 판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보다 빨랐는데 우리는 다 알지 못했다는 거. 그냥 제가 본 때부터 기억하는 2000년대부터 알기 시작한 그런 거죠. 한번 끝났었던 거예요? 싹 한번 다시 앉았었던 걸까요? 글로벌 뷰티템이 된 비비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 시멘트 컬러의 발색, 그 다음에 다크닝. 이 두 개의 단점이 존재를 했던 거죠. 비비크림은 사실 회색이어야 돼요. 왜요? 절망. 왜요? 시술 받고 나면 필링도 있고 여드름 치료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울긋불긋 빨개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밖에를 나가기가 좀 그러니까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데 컬러로 중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약간 그린빛이 도는 회색일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 빨간 거 가려주려고. 시간이 지나면 공기와 만나서 살짝 산화가 되면서 더 다크닝이 확 오는 거죠. 그리고 건성과 지성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성은 파운데이션도 그렇지만 이게 유분이 더 뿜어져 나오고 모공이 크다 보니까 다크닝이 더 빨리 오고 시멘트 컬러가 심해진다고나 할까? 제일 못생긴 게 오후 3시잖아. 오후 3시에 얼굴 수정 화장 못했을 때 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거울 보면 왜 이렇게 애색감해? 막 이러잖아요. 약간 영양 성분이 들어가면 이 원료들이 유분과 만나면서 다크닝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올인원템이었잖아요. 메이크업 베이스, 뭐 프라이머, 선크림, 파운데이션 기능도 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선크림의 기능을 임상으로 체크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뭐 하나 확실하게 기능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템이 비비크림이었던 거죠. 좀 작은 육각형. 육각형이긴 육각형인데 작아요. 작고 소중해요.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이 기능이 애매하다 보니까 얘가 지게 된 거예요, 점점. 근데 그거 다시 컴백하게끔 디파님께서 이번에 비비 공동 개발에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1년 전에 베이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고민하고 원장님 샵에 가면 내가 맨날 우리 화장품 얘기 1시간 내내 하거든요. 물론 파운데이션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진짜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비비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약간 요즘 비비. 요즘 비비. 네, 맞아요. 워딩 좋다. 사실 그동안 미샤에서 비비가 안 나왔던 게 아니거든요. 디렉터 파이식 2025년 비비는 과연 뭘까? 되게 궁금해요. 제가 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여러분들을 제 고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번 개발 키워드는 2025년형 클린 스킨케어링 메이크업입니다. 비비크림의 기존 정체성이죠. 이지, 바르기 쉽고 지우기 쉽고, 쉬어, 스파광, 헬시, 민낯 커버가 되는 요 정체성을 살리고 세 가지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첫 번째, 수분 진정을 진정 리페어 앤 장벽 성분으로 업. 두 번째, 회색기 도는 발색을 투명한 스파강 발색으로 만들었고요. 세 번째, 약간 두껍고 지속력이 떨어지는 사용감을 얇고 가벼운 제형의 밀도 높은 커버력으로 바꿨습니다.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미샤 레이어링 핏 파인 피토뮤신 세럼 비비크림. 무기자차, 유기자차 함량을 26% 사용했다는 거. SPF 50불 PA 포프림을 가임상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진정 리페어 효과.
이 효과를 위해서 4가지 성분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파인 피토뮤신, 미샤의 독자 개발 성분이고요. 소나무 추출물, 경상남도의 산청 지역에서 추출한 원료입니다. 원래 달팽이 점액 성분으로 알려진 뮤신인데 동물성 성분을 배제하고 식물성 뮤신으로만 사용해서 5가지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사이클로종 흡수 공법, 리포점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변해서 더 피부에 잘 흡수되도록 하는 흡수 메커니즘입니다. 엑스트림 바이옴은 5000ppm, 미샤 보랏빛 앰플의 핵심 성분이죠. 피부 건강, 진정 장벽, 덱스판테놀 5000ppm과 액토인 1000ppm, 엔드 베네핏은 진정 장벽 영양입니다. 제형이 엄청 저점도 리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냥 세럼에 비비크림을 섞어 놓은 듯한 제형이라서 주르르 흘러내리는데요. 밀도 있는 커버력입니다. 얇다고 해서 그냥 얇게 발리는 게 아니라 피부 결 사이에 바로 들어가서 피부에 착 붙게 만드는 빈틈없는 커버. 용기와 제형을 딱 맞추기 위해서 신경을 썼는데요. 스포이드 타입의 용기입니다. 드롭 스포이드를 통한 양 조절 효과, 커버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2분의 1 드롭, 내추럴한 클린 피부가 연출됩니다. 난 조금 더 화사한 무결점 피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원 드롭, 양쪽 볼에 한 방울 한 방울 하시거나 2분의 1, 2분의 1을 한 번 더 반복. 용기와 제형과 사용감 커버를 하나로 연결해서 25년형의 진화된 제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뭐냐면 손으로 발랐을 때는 안 바른 것 같이 얇고 쉽게, 스파츌라 브러쉬로 바를 때는 밀착 커버, 지속력 쫙 높이는 방법으로 했는데 눈물 흘려보고 뭐 밖에 나가고 안에서도 해보고 다 테스트를 해봤을 때 자국이 안 생겨요. 땀이 흘러내렸을 때 지워지는 그 자국이 없습니다. 나비존 부위만 딱 커버를 더 해주면, 수정해주면 되는 정도의 지속력이고요. 한마디로 진정장벽 피부크림, 겉보속촉의 세미 글로우예요. 건성 복합성 피부 추천이고요. 이 환절기나 겨울에는 수부지 피부 추천템. 편하게 바르려면 손, 커버 지속력 높이려면 브러쉬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세럼 쿠션입니다. 미샤 레이어링 핏 파인 피토뮤신 세럼 쿠션. 똑같이 혼합자차고요. 자외선 차단제 함량이 비비크림에 비해서 낮습니다. 세럼에 비비크림을 정말 한 방울만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SPF 30 PA2+로 가임상 확인을 했습니다. 데일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정장벽 성분은 비비크림과 동일합니다. 비비크림과 차이가 있다면 더 저점도입니다. 아주 얇게 오일로 분산을 해서 흘러내리면서 더 묽고 더 세럼 같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메쉬 타입이라서 제형과 찰떡궁합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각질, 모공에 끼이거나 이런 게 최소화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덧발라주면 수정 화장 안 한 것처럼, 처음 바른 것처럼 다시 회복이 되고요. 수분감까지 채워줘요. UV로 다 두 제품 찍어봤을 때 세럼 쿠션 같은 경우에는 수분산 제형이라서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진정장벽의 세미글로우의 메쉬 쿠션이고요. 쉬어 앤 헬시, 그러니까 맑고 건강한 피부 표현, 이게 핵심이에요. OW 제형이잖아요. 진짜 수분 세럼을 바르나 싶게 촉촉하고 마무리감은 뽀송해집니다. 건성복합성의 사계절 추천에 수부지는 환절기나 겨울철에 사용하기 적당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공동 개발한 2가지 제품 PT를 마치겠습니다. 제 PT를 보셨잖아요. 네. 또 사용해 보셨고 어떠셨어요? 좀 떨리는데요. 손등이 먼저 제형을 보자마자 손으로 발라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노란가? 조금 색상이 차분한가 했는데 요거를 이렇게 문지르자마자 엄청 예쁜 상아빛으로 확 변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딱 보이네요. 네,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바탕은 21호 사용하는데 은은한 건강한 광정도 살짝 비치는 광이 딱 올라왔었고, 손으로 하면은 커버력이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약간 이거 말 듣긴 했는데 저는 그 느낌도 없었어요. 네. 톡톡톡 흡수시키듯이 했거든요. 커버력이 아쉽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살짝 세미매트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약간 편안해지는 느낌. 맞아요. 생긴 것보다 마무리감이 좀 반전이긴 했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이 어떠셨는지 쿠션 봐주세요. 퍼프가 텔레토비예요? 죄송해요. 텔레토비 세대예요? 네. 세대구나. 우와, 그래서 네. 돌고래 소리가 나왔구나. 저는 처음에 딱 얼굴 찍자마자 첫 느낌이 시원하다. 맞아. 이었어요. 시원했어. 네. 이거 왜 시원한 거예요?
세럼을 퍼프에 찍어 바르는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수분 쿨링을 많이 넣었어요. 조금 더 그 세럼 비비보다는 얇다라는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퍼프랑 궁합도 되게 좋았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커피 한잔 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쿠션만 발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정도의 커버력이었던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윤광, 속광 이런 게 딱 눈에 보여서 맞아요. 나 피부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걸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좋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정 화장할 때 너무 잘 썼던 게 파데나 뭐 아니면 세럼 비비를 바르고 있든 얘가 안 망쳐요. 유일하게 좀 메이크업을 끼는 데가 애교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교살 있는 데를 쓱 하니까 낀 미운 피부 표현이 좀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예쁘게 정돈이 되는 것 같아서 수정 화장용으로 좀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우한 애들의 단점이 뭐냐면은 겉에서 보이는 건 광이 도는데 피부 안까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이 광은 광대로 있는데 딱 안쪽까지 쫙 이렇게 퍼진 느낌이 스민 느낌. 그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늘 현미경하고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UV 측정기도 확대해서 이제 바른 후를 찍거든요. 결 사이에 네. 스며 들어가서 있어요. 완전 찬찬히. 근데 그거를 또 저희가 정확하게 느끼- 느낀 게 느끼거든요.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리뷰.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네. 한번 원장님이 이게 요걸 좀 잘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다 지워도 되니까요. 제 얼굴에 한 번만 원장님의 터치를 해볼까요? 아니, 리코님 얼굴이 볼 쪽 잠깐 어디다 뜯어서 이렇게 놓고 왔어요. 오른쪽은 별로 가릴 게 없긴 한데 왼쪽에 이렇게 왔다 간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약간 이거 오늘 세럼 비비 사용해서 오른쪽은 친구는? 그냥 평상시 일반인 리코 좋아요. 느낌의 피부 표현을 해보고 반대쪽은 좀 커버할 게 더 많으니까 방송할 때 리코님의 네. 피부 표현으로 그렇게 제가 한번 도구에 따라서 약간 조금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우선 저와 리코님이 좋아하는 손 양은 2분의 1 드롭 조금만 해가지고 손 사용해볼게요. 네. 이 제형을 밀어서 바르는 것보다는 에센스 막 바르듯이 좀 톡톡톡 퍼트려주듯이 발라주면 훨씬 더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 커버력이 엄청 나쁘지 않죠? 엄청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손으로 톡톡톡 눌러주면 뭐 커버력이 아쉽네 이런 얘기 안 나온다니까요, 대표님. 첨담동 금손이라 그런 건 아니죠? 아 물론 제 손이 좀 손이 금손이긴 한데 이렇게만 해줘도 사실 손자국도 안 남아요. 보통 손으로 하면 단점이 지문이나 이런 게 조금 결이 아쉬울 수가 있는데 얘가 원래 세럼 제형이다 보니까 되게 잘 녹아든다고 해야 되나? 지문 자국도 안 남고 지문이 안 남. 원장님처럼 톡톡톡톡 하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컬러감도 표현을 해주지만 약간 같이 왜 스펀지로 두들기는 것처럼 같은 효과인 거죠. 손에 있는 열감이 있다 보니까 피부에 더 자연스럽게 흡수를 시켜주는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편집하지 말고 그냥 손으로 바르는 거 다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반대쪽 우리 일하는 모드 네. 리코님 2분의 1 드롭씩 2번 레이어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속력하고 커버력을 조금 더 상승시켜 주게끔 스파츌라를 요즘에 더 많이 쓰니까 네네. 이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부분 그래서 스펀지는 두들겼을 때 이 사람의 골격이 느껴지지 않게 해야 돼요. 딱 튕기는 피부 겉면에서 딱 튕기듯이 한 번 더 레이어링. 한 겹이랑 확실히 다르죠? 효과가 달라.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링 했을 때 그 전에 발랐던 거를 싹 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또 발라야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얘는 아까 처음에 2분의 1 드롭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또 얇게 얹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소량으로도 커버력이 조금 더 상승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받으면서는 이렇게. 피부는 엄청 편안해요. 이쪽이 제 피부 톤이 원래 피부 톤이 살짝 더 비치고 여기가 딱 갖춰진 느낌. 네. 지금 양쪽에 양 조절이랑 해서 좀 해봤는데 네. 여기에 제가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너무 좋아요. 첫 베이스 시작할 때 네. 세럼 비비크림 바르고 바로
쿠션을 그 위에 레이어링을 한 번 더 입혀줘요. 그러면 얘 자체가 그렇게 두껍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속력이 2배가 될 거예요. 겉에만 광이 도니까 훨씬 더 맑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속력과 더불어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하시는 게 아마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아예 그냥 세트처럼요? 아예 처음부터. 너무 대놓고 광 이러면 되게 촌스럽단 말이야. 근데 지금 되게 고급스럽잖아요, 광 자체가. 여배우 광? 좋아요. 똥손인 사람들도 절대 겁먹지 말고 이거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쉽게 잘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네. 만들었습니다. 밀콘이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품 단독 쓰거나 수정 화장용으로만 쓰던 이거 말고 세트처럼 같이 묶어 쓰는 거 꿀팁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쓰려고요, 이제. 오늘 좀 새로운 팁을 들으니까 뭐지? 이거 내가 만든 거 맞나?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알고 계신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었어요. 세트로 계속 쓰실 것 이거 같아요. 세트로 사야 돼. 이거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한 줄 평으로 그러면 오늘 얘기한 우리의 토크를 마무리를 해주신다면 먼저 리코님 한 번만 써봐도 알게 되는 편안한데 건강하게 예쁜 피부. 그럼 우리 원장님 기대됩니다. 저는 짧게 해도 제대로 요즘 비비다. 난 딱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저도 한 줄 평을 해보자면 비비크림의 왕좌 탈환. 오! 왕자 탈환 해야지. 괜찮나요? 네. 오케이. 이 정도면은 왕자 탈환 가능합니다. 진짜로. 오늘 왜 그래? 오자 함께한 소감을 오자 토크로. 오자 토크가 약한데 고정시켜줘. 준비했어! 봐봐! 나? 저의 오자 토크 세트 바리로. 중의적이에요. 세트 바리. 우리 고정시켜줘. 세트 바리로. 그러면 오늘은 이제 비비크림의 히스토리부터 뭐 수다 토크, 여러분의 피부까지 건강하게 책임질 꿀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들어가고요. 네. 다음에 또 고정시켜줄게. 세트 바리로. 안녕.